기여금과 기준소득월액. 내년이면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기여금 납부가 걱정이네요. 휴직 중에 내지 않은 기여금까지 매달 2배를 내야 하니까요. 여유가 있다면 나처럼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해보는 건 어떤가? 네? 휴직 중에 기여금은 복직하고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휴직 중 개별 납부도 가능해. 나도 휴직 중에 매달 기여금을 내고 있거든. 정말요? 그런데 복직 후 부담은 줄겠지만 그렇다고 기여금을 미리 낼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이득이라도 있나요? 사례 확인은 잘 하셨나요? 휴직 중에도 공무원 본인이 원한다면 기여금의 개별 납부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휴직 중 기여금 납부 외에도 기여금과 기준소득 월액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여금과 기준소득 월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금의 개념과 종류,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기준소득 월액의 개념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기여금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기준소득 월액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여금의 개념 및 납부. 여러분, 기여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여금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을 납부하는 대상은 이전 시간에 학습한 모든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정규 공무원 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 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소속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으로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 직원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예술단체 소속 악단원, 합창단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례법을 통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로교통공단, 서울대학교 및 부설학교, 인천대학교 소속 직원으로 특례 가입을 신청한 자도 기여금 납부 대상입니다. 기여금의 종류에는 일반 기여금, 소급 기여금, 합산 반납금이 있으며 기여금을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하여 발생한 과미납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기여금은 임용된 달부터 재직기간 36년이 될 때까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매년 5월에 조정되어 다음 연도 4월까지 1년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단 기여금 징수율이 인상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의 경우 매년 1월에도 기여금이 인상됩니다. 소급 기여금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 기간에 대하여 승인 2월부터 당월 일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과 보수 미지급 또는 병역 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2월부터 당월 일반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금을 말하는데요. 이 소급 기여금은 휴직 기간 중에도 매월 개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합산 반납금은 임용 전 직역연금법상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경우
기수령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납부금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합니다. 합산 반납금은 전 퇴직 당시에 퇴직급여의 합산이자, 분할이자 등으로 구성되며 일시 납부 시에는 분할이자가 가산되지 않고 전 퇴직 당시에 퇴직급여의 합산이자만 납부합니다. 신규 임용, 휴직 및 복직 등으로 인해 기여금이 정상적으로 징수되지 않아 기여금을 더 많이 납부하거나 작게 납부한 경우 기여금 과미납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과미납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매년 5월에 과미납금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 기여금 징수율이 인상되는 2016년부터 2020년의 경우 1월에도 과미납금이 인상됩니다. 이번에는 기여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징수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과 징수율의 곱으로 계산되며 연도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2016년은 기준 소득월액의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2020년까지 점차 인상됩니다. 기여금은 매년 1월 징수율에 따라 인상되고 매년 5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에도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에 따라 기여금도 인상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1월 기여금이 인상되며 매년 5월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공무원의 기여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여금 납부 기간은 2015년 이전까지는 임용된 달부터 재직기간 33년이 될 때까지였는데요. 2016년부터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15년 미만인 경우 36년이 될 때까지로 단계적으로 재직기간 상한이 연장됩니다. 계속해서 기여금의 납부 및 과미납금 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금은 소속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 공제하여 3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미납금 발생 시 다음 달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과미납금의 정산은 납부하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여금을 일부만 과미납한 경우에는 과미납 금액에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에서 과미납 당시 기여금을 나눈 값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여금이 2016년 4월 25만 5천 원에서 2016년 5월 26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면 2016년 4월 과미납금 1,000원을 2016년 5월에 정산할 경우 과미납금액 1,000원에 2016년 5월 기여금을 곱한 후 2016년 4월 기여금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산해야 할 금액은 1,010원이 됩니다. 즉, 전액 과미납의 경우와 같이 일부 과미납도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과미납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기여금 전액을 과미납한 경우 과미납 기여금은 납부하는 달의 기여금액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매년 5월 기준 소득월액의 변경으로 일반 기여금이 25만 5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2016년 4월에 기여금 25만 5천 원을 미납했다면 2016년 5월에 정산해야 할 미납금은 25만 5천 원이 아니라 2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여금을 더 많이 내어 관합금이 발생한 경우도 미납과 같이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을 공무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휴직 중 기여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일반휴직 등의 보수 미지급 휴직기간 동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나 질병휴직, 공무상 요양휴직, 보수지급 국외 유학 및 연수휴직 등 보수지급 휴직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 소속 기관에서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합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수 미지급 휴직 중에도 개별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직 후 일반 기여금과 휴직 중 납부하지 않았던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일반 기여금은 복직한 달부터 납부하며 휴직에 의한 소급 기여금은 복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소급 기여금의 정산은 과미납 기여금과 같이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복직 후 기여금 인상이 예상된다면 휴직 중에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을 본인이 매월 개별 납부하여 인상 전 기여금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